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은행 주담대 연체 56% 급증, 한국은행 이창용 해임하고 금리 인하 긴급 조치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은행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연체 56% 급증했다라는 것입니다. 뉴데일리 경제가 전하고 있고요. 4,948억에서 7,740억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타까운 나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은 이자 잔치하고 돈 있는 자들은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이자 완전히 이자 벼락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이자 내느냐고 연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과 이기심이거든요. 거짓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 하면서 나라의 경제와 가계가 무너지는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계와 기업이 무너진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은 물가도 안 잡힌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문제는 공급망이에요. 미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신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친미파들이 미국을 완전히 신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세뇌가 당한 거예요.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친미파, 친일파, 친중파, 친북파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지금은 친미파들이 완전히 미국을 신으로 모시고 완전히 신격화 시켜가지고 미국이 하시는 거는 모든 게 다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달러 기축통화 독점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의 달러 이 세계 점유율이 70% 이상에서 지금 50%대로 떨어져서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계속 강달러, 갓달러 만들고, 그리고 이 미국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존속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전쟁 위기 만들어서 무기 판매하고 계속 전쟁 위기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하시면 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선이야. 미국은 선. 나머진 다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미국을 이렇게 비판하면은 제가 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1대1로 할 때 내가 이거 비판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또 악이 되는 거예요. 친중파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대한민국의 실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생각하면은 미국이 지금 식량 주권, 식량 패권, 또 공급망 패권, 그래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이런 걸 모든 것을 다 미국이 장악해갖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세계로 판매하는 공급망 장악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도 미국 만세하는 거야. 그리고 미국 비판하면은 악이 되는 거야. 악. 내가 북한 김정은이를 북한 인권을 위해서 비판하면은 또 친북파들은 제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왜? 완전히 친일파, 친중파, 친미파, 친북파에 장악됐기 때문에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전혀 영향력이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꼬라지가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미국하고 같이 손잡고 스위스네, 영국이네, 유럽이네 계속 금리 쳐 올리다가 지금 어때요? 캐나다. 이제 우리 안 되겠다. 우리 금리 동결할래. 이러고 나오고 있죠. 일본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 왜냐면 니네 꼼수 다 알아. 안 속는 거예요. 중국도 미국한테 안 속는 거예요. 우리는 금리 내리고 동결하고 할게. 심지어는 베트남 전격 금리를 1%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 미국 신이 얘기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중국 신이 얘기하면 또 중국의 순종, 북한 김정은 신이 얘기하면 또 북한의 순종, 또 일본의 기시다가 얘기하면 또 가서 머리 숙이고 순종.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망해도 싸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냥 친미파, 친북파, 친중파, 친일파, 친러파 하면은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친영파, 친유럽파 해가지고 대한민국 그냥 완전히 그냥 다 개돼지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탈환국, 저출산, 서민경제 붕괴 이렇게 일어나고 나라가 망해가도 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됐다. 자본 유출된다. 자본 유출이 무슨 자본 유출이 돼. 미국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금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금값. 네? 달러를 안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도 계속 거짓말하는 거야. 자본 유출되니까 빨리 금리 올려라. 더 올려라. 2배를 올려라. 이러고 떠들겠는 거예요. 전문가, 교수 막 이런 놈들 나와가지고 계속 그놈들이 친미파라고 저는 봅니다. 예, 계속 거짓말해가지고 서민들 당신들 계속 이자 더 내야 돼. 더 내야 돼. 그래야지만 나라를 살릴 수 있어. 자기들은 이자 잔치하면서 해외여행 가. 응? 그래가지고 막 한겨울에 수영복이 막 팔리고 프랑스, 일본의 백화점에서 한국 방송이 나와. 그래도 서민들 니네들은 빨리 이자 더 내. 이자 2배로 내. 3배로 내. 니네들은 완전히 영끌족이야. 해가지고 프레임 씌워놓고 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이자만 갖다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이거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익이 있어. 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내가 무슨 주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이익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욕을 하는 거야. 나를 욕을 하고 매국노라고 욕을 하는 거야. 이자 계속 올려가지고 이 자본 유출을 막아야 된다. 또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헛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공급망 다 잡고 있는데 공급망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자본 유출이 무슨 자본 유출이래. 일본은 바보입니까? 일본은 다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일본하고 미국 금리 차 보세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라니까 지금. 네?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계속 정인태 매국노다. 나라 망치려고 헛소리한다. 서민들은 계속 이자 갖다 바쳐야 된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참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경고등 켜진 은행 카드 연출. 이거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견디지 못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자 높다고 투자했는데 연체율 30% 다가선 온라인 투자 업체들. 이거 터집니다. 이제 터집니다. 이거 7,740억 주담대 연체. 못 버티는 거예요. 누가 버텨? 미국도 못 버티고 은행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한국이 버티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버틴 거는 가정들이 막 자살하고 막 그러면서 포기한 거예요. 포기. 네? 지금 보세요. 연일 상생 주문한 이복현, 금리 인하, 선물 보따리 푸는 은행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창용이는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다 그러는데 은행은 금리 내주고 있어.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럼 은행도 금리 올려야지. 이창용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그래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게 옳다라면은 정치권도 금리 인상해라라고 해야지.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레고랜드 사태 터질 때부터 모든 게 다 금리 문제다. 근데 지금 와서 정치권이 금리 내려라라고 얘기하는 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예? 시장이 거짓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당했는데 아직도 못 깨닫나? 그럼 바보인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인 겁니다. 네. 연준 금리 인하 없다는데 시장은 희망회로. 이게 이자는 계속 거짓말만 하는 자예요. 거짓말만. 이 사람 말을 믿는 거야. 이 사람 말을 신으로 믿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은 계속 거짓말만 하잖아요. 이 파월. 뭐라 그래요? 금리가 물가가 막 올라가는데 3% 4% 또 프로 됐는데도 지금은 그냥 일시적 현상이다. 막 7% 8% 올라가는데도
그냥 뭐 평범하게 대처하면 된다. 이러다가 거의 9%대 되니까 그때 급격한 금리 인상하는 거면 작전이라는 거 몰라요? 연준이 중앙은행이 국유화를 시켜야 돼. 이 연준을 국유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사은행 사기업 은행 연합회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작전 세력들, 기획 세력들, 투기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말을 믿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연준을 비판하면은 감히 한국인 따위가 이 연준을 비판하다니 이러고 또 욕을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파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한다. 금리 인하 없다. 계속 미국의 얘네들은 달러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계속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 지랄을. 예? 달러를 어떻게든지 강달러를 만들어야지 지네들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교수놈들이 없고 막 뉴스에 나와서 전문가 막 교수 경제 막 관료들 나와가지고 미국 형님들 미국 신님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만 해대고 있는 겁니다. 연 7% 육박한 대출금리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빨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속고 있다라는 거를. 아니 미국이 계속 한국 반도체 뒤통수 치고 한국 전기차 뒤통수 치는데도 미국 신 만세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중국이 계속해서 이 동북 공정하고 있는데 중국 시진핑 황제 만세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베트남 중앙은행 금리 1%포인트를 인하했다. 왜? 부동산 소비 부진, 국내 경기 침체 여파다. 왜 이거 못하지 한국은? 베트남만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베트남. 그러니까 베트남은 경제성장이 나오고 베트남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베트남이 뭐 장밋빛이 있다 베트남에 막 투자해라 다 사기당해갖고 거지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망하는 이유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잘 준비하고 잘 판단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은 대규모 금융 완화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간 캐나다 기준금리 전격 동결. 캐나다도 이제 안 된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 따라가다가 다 망한다. 다 죽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빨리 이창용이를 빨리 해임하고 이창용이 미국으로 보내야 돼. 미국으로. 미국에 너 가서 미국 가서 IMF에서 근무하든 다시 연준에 가서 근무하든 해라. 그리고 한국은 이 진짜 허다못해 베트남 가서 배워와야 돼. 베트남님 왜 금리를 1% 내려주셨습니까? 일본님 왜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셨습니까? 중국인민은행 7개월 연속 동결하고 있다. 중국한테 가서 배워와야 돼. 배워와야 돼.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창용 나오죠. 이창용이 2% 물가 상승률 목표다. 미국이 공급망을 잡고 있는데 이게 되냐고. 미국이 계속 전쟁 일으키고 공급망 쥐어틀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은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창용이 빨리 해임해야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한국 정부는 정인태 얘기가 옳았는데 이창용이 해임하는 게 맞았는데 이게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나중에. 참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또 이창용이 나오죠. 이창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창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커지는 연축, 연준의 긴축, 재가속도론과 깊어지는 한국은행의 고민. 이자들은 계속 강달러 갓달러 올릴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전쟁. 그래서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라든지 조지아라든지 이란, 또는 중동, 이 전쟁 화약고가 지금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한반도, 대만까지 이거 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지배해요? 달러로 지배하는 거예요. 달러를 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 달러 종이짝 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달러 갖다 주면 옛날엔 금으로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금커녕 아무것도 동으로도 바꿔주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가 이제는 석유 원유의 결제 라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석유 수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나 중동이 미국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미국은 어떻게든 세계의 경제, 군사를 다 지배하기 위한 꼼수를 자유롭게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아주 거짓말 창의력이 아주 뛰어난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는 척 하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 교역은 또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세계를 편가르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무기 판매하고 자기들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읽고 세계 이 지배자들의 논리를 읽지 못하고 그냥 알아서 기고 있는 이 현실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은행에서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니까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준은 시장은 동상이몽이다. 네, 연준은 뭐라고 있어요? 연준은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달러, 패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미국 신님, 중국 신님, 일본 신님, 러시아 신님, 북한 신님 하세요. 대한민국 반드시 망합니다.